비트코인은 야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빗썸, 업비트, 코빗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야성은 다 작살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고추가 없는 거야. 이게 거세 당한 거야.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 말이야. P2P로 한 번도 거래 안 해봤잖아. 저기 한반도에 어느 동네에 지금 집단으로 이 야성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잖아. 집단으로. 그렇지. 바로 그거지. 우리가 바로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이 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모빅도 하나의 객체가 아닌 거지. 커뮤니티인 거야. 커뮤니티. 이 문면사적인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껴있는 건 대단히 영광인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모빅 얘기해야지. 자, 제가 이인하 교수님의 2061 책을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죠. 책 진짜 재밌게 잘 읽었고요. 예, 제가 스포를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이 책은 한글에 대한 책이자 모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책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은 타임슬립과 추리소설을 연결한 거고 책은 모빅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 모빅이란 단어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거를 모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느냐.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도 조선의 왕들은 이 외자잖아. 외자. 이도께서 한글을 만들고 그거를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아. 거의 500년 동안은 이 글자는 잠을 자.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속활자를 일찍 발명했잖아. 근데 금속활자가 뭐 쿠덴베르크보다 앞섰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한반도인들이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책을 많이 찍으려고 금속활자 쓴 게 아니야. 책을 적게 찍으려고 금속활자를 찍은 나라야. 이 나라 엘리트들이 그렇게 지식이 전파되는 것에서 엄청나게 싫어해. 목판으로 하면 차라리 책을 많이 찍어서 책이 좀 퍼져야 되는데 금속활자 찍으면 몇 권 찍고 해체시키면 되거든. 이거 사실이다. 이 책에는 이제 목판으로 한글 해례본을 찍어갖고 이제 하는데 세종의 슬픔은 이게 이놈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널리 쓸 거라고 보지 않지. 그래서 암클이라고 했잖아. 암클. 여성들의 글.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종은 백두산 민족이라고 하는 여진족한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맡기고 그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있는 소백산맥의 아래 바로 내가 군생활했던 안동. 그 안동에 보면 양반마을 있잖아. 하회탄. 거기에 맡겨요. 그래서 이 한글의 해례본이 소각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소각이 돼. 양반들이 철저하게 다 파괴해요. 그래가지고 여진족이 한글을 보존해서 전달하는 그 전수 역할하고 소설의 세팅인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 건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리고 안동.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백두산 민족하고 그 백두산에 이렇게 등골처럼 되어 있는 그 소백산맥 끝자락에 있는 안동에서 요 양쪽 끝에서 400년, 500년을 버티는 거야. 이게. 이거랑 모빅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지. 이제부터가. 자, 보셔. 지금 비트코인이 제도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겠지? 이거는 내가 굳이 증명 안 해도 되겠지?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순 다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있어. 물론 이제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서 이제 조만간 반암호화폐 세력을 규합을 할 거야. 저절로 작용 반작용 아까 패치워크라고 그랬잖아. 작용 반작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세력을 결집하면 당연히 반암호화폐 세력이 결집이 돼. 지금까지는 결집이 안 되어 있다가 벌써 ECB가 깃발을 올렸잖아. 비트코인이 10억쯤 되면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 10억 된다 그러면 당장 어떤 정치 세력들은 비트코인 보유세를 매기자라는 아젠다를 당장 다음 선거 때부터 들고 나올 거예요. 미국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그리고 호응을 받겠죠. 그리고 결집이 된다면 그 정치인들이라는 존재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를 먹는 괴물들이기 때문에 표가 되면 하겠죠. 아무튼 하여튼 지금은 허니문이라 그렇다 치지만 주변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제도화 시킨다는데 그게 국가주의와 연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가두리로 전부 가두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제도화가 안 돼 있을 때도 다 거세를 당했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야성이 있거든. 야성. 비트코인은 야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빗썸, 업비트, 코빗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야성은 다 작살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고추가 없는 거야. 이게 되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거세 당한 거야. 하여튼 순치가 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P2P로 한 번도 거래 안 해봤잖아.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 말이야. P2P로 한 번도 거래 안 해본다. 이미 거세를 당했는데 이렇게 자락판까지 깔아줘 미국이. 그래서 ETF 이렇게 해. 그러면은 완전히 거세 당해.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야성이 사라지고 순치가 되는 거지. 순치가. 근데 저기 한반도에 어느 동네에 지금 집단으로 이 야성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잖아. 집단으로. 이 집단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거를 훈련하고 있잖아. 이름만 모빅이지 사실은 유사시에 바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되는 거지. 야성을 갖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그 야성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전수가 된다 이거지. 이해 파악되지. 이해가 파악 안 돼. 안동 4대 천왕 역시 우리가 비트코인이다 임마. 그렇지 바로 그거지. 우리가 바로 비트코인이야. 우리가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모빅을 갖고 하고 있지만 여차면 이게 정부가 보유세를 매겨 정부가 가두리해놨으니까 정부가 그 야성 없는 비트코이너들한테 보유세 매기면 보유세 뜯기고 다 할 수 있는데 백두산 어디 산골짜기 여진마을하고 그 하회탈 그 마을 있잖아. 그 진짜 꼴통 보스들 거기 아주 극단 완전 변경과 완전 조선의 한복판에서 거기서 양쪽에서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풍경 금방 바뀌어. 내가 10년 전에 할 때는 전부 이 야성을 갖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제도권이 별로 발전 안 했었거든. 근데 내가 모빅을 시작할 때 느꼈는데 이 야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해봐야 USB에 넣어놓은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진리처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래할 건데. 그걸 무슨 거래를 해. 그거 거래 안 돼. 이렇게 우리처럼 해야지만 급할 때 거래가 되는 거거든. 멋지지? 안동 말이 맞아. 우리가 비트코인이야, 자식들아.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애나 어린이나 노인이 학습하고 있는 부락이 필요한 건데 우리 모빅 부락이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 모빅 부락이. 우리 동네에선 다 알아.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개념이 뭔지. 비밀키, 공개키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우리는 알아. 이 문면사적인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껴있는 건 대단히 영광인 거야. 그렇지. 모빅 부락에서는 말이야. 또 몇 명한테 배우면 동전하고 주사위로 주소 만드는 것도 알아요. 이런 야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디서 전부 거래소가 만들어주고 이런 KYC 다 하고 막 이런 그런 니네 보유세로 다 뜯긴다. 비트코인의 야성을 갖고 있잖아. 비트코인의 야성을 갖고 있는 모빅 부락.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트코인이 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모빅도 하나의 객체가 아닌 거지. 커뮤니티인 거야.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가 지금 비트코인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모빅은 지금 그거를 지키고 커질 거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빅이 급등을 하건 서서히 올라가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이 뭐 비트코인이 뭐 천민 취급을 받는다. 그럼 우리 모빅은 뭐 천민의 천민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모빅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쟤네들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쟤네가 아무리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오물, 상업적이라는 오물을 얼굴에 발라놔도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제가 스케줄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제가 스케줄이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이 계절에서 모빅은 망가질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우리가 발행 주체들이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코인은 그래서 문제인 건데. 그래서 버틸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애플 코인이라든가 그 구글 코인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기업형 코인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기업형 코인들이 나오면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겠어요? 아닐 거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면 중요한 기업들은 우리랑 손을 잡죠. 왜냐하면 why not? 우리는 다 이미 커뮤니티를 형성해 놨는데 기업이 여기까지 올리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돼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면 금방 정상화가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크게 얻는 게 없어요. 기초 자산하고 교환해 주는 의무 없는 코인이 있어야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걸 하는데 이미 펀드레이징이 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4만 명 중에 1%인 또라이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 하나인데 기업들은 뭐 한 100개 되지 않을까요? 글로벌 찾아보면. 100개 중에 뭐 하나하고만 일하면.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발하고 그러면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모빅하고 진짜 연결되는 건 비트코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뭔가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훈풍이 확 몰아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기업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겠죠. 정말로 이거를 가지고 뭐 팔아먹을 때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한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계약서도 열심히 써야 되겠지만 그런 데하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